나이 들수록 행복한 사람들의 습관이 대부분 이것을 줄였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시간은 많아졌는데 마음이 바쁘다. 이게 참 묘한 표현이죠. 회사는 그만뒀고 출퇴근도 없고 일정도 예전보다 훨씬 단순해졌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분주해진 느낌. 이제 뭘 해야 하지?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나이에 시작해도 될까? 그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퇴 준비를 할 때 우리는 보통 돈, 건강, 주거를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건 조금 다른 데에 있더라고요. 바로 무엇을 더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줄일 것인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한 사람들은 새로운 취미를 많이 만든 사람이라기보다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덜어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장 많이 줄인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의외로 아주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비교, 과도한 책임감, 그리고 불필요한 인간관계. 이 세 가지를 줄인 사람들의 표정이 훨씬 편안했습니다. 1. 남과 비교하는 시간을 줄였다. 직장에 있을 때는 비교가 일상이죠. 승진, 연봉, 자리, 성과. 은퇴를 해도 비교는 형태만 바뀌어 계속됩니다. 누구는 건물 있다더라. 누구는 여행 다니며 잘 산다더라. 누구는 자식이 잘 풀렸다더라. 그런데 나이 들수록 행복한 사람들은 이 비교를 의식적으로 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경험이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한 선배는 은퇴 초기에 우울감이 꽤 있었어요. 친구들은 다 재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했는데 본인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왠지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강의를 시작했는데 준비도 힘들고 스트레스만 쌓였대요.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남들 속도에 맞춰야 하지? 그 이후로 비교를 줄이기로 마음먹었고 대신 하루에 한 번 동네 산책을 하고 주 2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거의 없지만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요. 본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는 남들보다 잘 살 필요가 없고 내가 편하게 살면 된다. 은퇴 후 행복의 핵심은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비교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2. 내가 다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줄였다. 평생 가장 역할을 해온 분일수록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어서 은퇴 후에도 계속 뭔가를 짊어지려고 하죠. 그런데 나이 들수록 행복한 사람들은 이 책임감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습니다. 책임을 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혼자 짊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바꾸는 겁니다. 60대 중반에 은퇴한 한 분은 퇴직 후에도 자녀 문제, 집안 문제, 친척 문제를 다 챙기느라 늘 피곤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혈압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내가 다 해결하려고 했구나. 그 이후로 자녀 문제는 자녀에게 맡기고 도움 요청이 있을 때만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본인은 탁구를 배우고 아내와 주 1회 외식을 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해요. 이제는 내가 가족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느낌이 든다.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역할을 잃지 않는 게 아니라 역할의 무게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3. 억지로 유지하던 인간관계를 줄였다. 회사에 있을 때는 관계가 많습니다. 필요해서 유지하는 관계도 많죠. 그런데 은퇴 후에도 그 관계를 다 붙잡고 있으면 피로가 커집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를 넓히기보다 정리합니다. 불편한 모임, 의무적인 만남, 기운을 빼앗는 관계를 조금씩 줄입니다. 대신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립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은퇴 후에도 예전 직장 모임을 빠짐없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마다 피곤하고 허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정말 보고 싶은 사람들만 따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만남의 횟수는 줄었지만 만족도는 훨씬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아니라 편한 사람을 만난다. 은퇴 후 인간관계의 핵심은 넓이가 아니라 밀도입니다. 결국 행복은 줄이는 기술이다. 우리는 늘 더 준비하고
더 갖추고 더 노력해야 행복해진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교를 줄이고, 과도한 책임을 줄이고,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고, 스스로를 압박하는 생각을 줄입니다. 그렇게 덜어내다 보면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취미가 들어오고, 여유가 들어오고, 작은 기쁨이 들어옵니다. 은퇴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더 할까? 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조금 덜어낼까? 나이 들수록 행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삶이 가벼워졌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조금 덜어내고, 조금 천천히 가고, 조금 편하게 살아도 괜찮은 시기죠. 혹시 요즘 마음이 바쁘다면 무언가를 더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만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1. 뇌는 나이가 들수록 과도한 자극에 약해진다. 신경과학 연구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뇌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보다 에너지를 보존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변합니다. 젊을 때는 자극이 많을수록 성장과 성취로 이어지지만 중년 이후에는 과도한 자극이 피로와 스트레스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두엽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효율이 떨어집니다. 전두엽은 판단, 계획,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데 이 부분이 과부하가 걸리면 쉽게 피로해지고 불안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뉴스, 유튜브, SNS, 인간관계 자극에 노출되면 뇌가 쉬지 못합니다. 흥미로운 건 장기 연구에서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루 자극량을 줄인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일정이 단순하고 정보 소비가 과하지 않고 감정 소모가 적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가 낮았습니다. 쉽게 말해 젊을 때는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성장이라면 나이 들수록은 덜 자극받는 것이 안정입니다. 2. 비교와 걱정은 뇌의 위협 시스템을 활성화한다. 사람이 남과 비교하거나 미래를 과도하게 걱정할 때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실제 위험이 없어도 사회적 비교나 평가만으로도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준비가 부족한가?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만으로도 뇌는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반복되면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고 이 상태가 오래가면 수면 질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저하되고 우울감이 높아집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구조화된 일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반복되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비교를 줄이고 현재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교감 신경 활성이 높아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심박수가 안정되고 면역 기능이 좋아지고 감정 기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행복은 새로운 걸 더 얻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위협 신호를 줄이는 데서 온다고요. 3. 선택지를 줄일수록 만족도는 올라간다. 행동경제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자유로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선택 과부하라고 부릅니다. 은퇴 후에는 선택지가 갑자기 많아집니다. 어디 갈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지 전부 스스로 결정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선택이 많아지면 오히려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선택지를 일부러 줄입니다. 루틴을 만들고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자주 가는 장소와 만나는 사람을 정해둡니다. 그러면 뇌는 안정감을 느끼고 에너지를 덜 소모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은퇴 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우울감이 현저히 낮았고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건 루틴의 크기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었습니다. 즉, 오늘 뭐 하지? 를 매일 고민하는 살보다 오늘은 늘 하던 산책을 한다는 삶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4. 실제 사례 3가지. 사례 1. 정보 자극을 줄인 62세 남성. 이분은 은퇴 후 하루 종일 뉴스와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점점 불안해지고
잠이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하루 뉴스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수면 시간이 늘고 불안감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덜 보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사례 2 일정 자극을 줄인 58세 여성. 퇴직 후 문화센터, 봉사활동, 모임을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더 피곤해졌습니다. 이후 일정을 절반으로 줄이고 일주일에 이틀은 아무 일정도 없는 날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빈 시간이 생기니까 숨이 쉬어졌다. 사례 3 감정 자극을 줄인 65세 부부. 자녀 문제와 가족 걱정으로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이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하루 10분만 생각하기라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걱정 시간을 제한한 거죠. 몇 달 후 갈등이 줄고 대화가 늘었습니다. 걱정을 줄였더니 대화가 늘었다. 결국 은퇴 후 행복의 핵심은 자극 관리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한 사람들은 무언가를 더 얻기보다 뇌가 과부하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정보 자극을 줄이고, 비교 자극을 줄이고, 감정 소모를 줄이고, 일정의 과밀도를 줄입니다. 이건 소극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것에 쓰기 위한 전략입니다. 젊을 때는 자극이 많을수록 기회가 되지만 나이 들수록 자극이 많을수록 소음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재테크만이 아니라 자극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혹시 요즘 은퇴를 생각하며 불안하거나 마음이 분주하다면 새로운 계획을 더 세우기 전에 먼저 하루 자극을 조금만 줄여보세요. 뉴스 시간을 줄이거나 불편한 모임을 줄이거나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생각을 줄이거나 그렇게 하나씩 덜어내다 보면 삶이 조용해지고 조용해진 자리에서 편안함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삶이 더 또렷해졌습니다.